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 AI와 로봇공학이 우리 일자리와 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네,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우려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샌더스 의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녹취록이고요. 이걸 통해서 AI 기술 발전의 혜택은 과연 누가 가져가고 또 누가 소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샌더스 의원의 시각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AI랑 로봇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거물들이 이 분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샌더스 의원은 바로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쓰일까 하는 질문이요. 샌더스 의원의 생각은 약간 좀 회의적인 편에 가깝죠. 이런 투자의 진짜 목적이 어쩌면 이미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는 데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의 근본적인 걱정은 뭐냐면 이 기술들이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천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인건비는 확 줄이고 그래서 기업 이익은 극대화하는.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수많은 노동자 가정은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잃는 그런 시나리오. 근데 샌더스 의원은 이게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그 안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0년 안에요. 생각보다 훨씬 가깝네요. 그 우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샌더스 의원이 예전에 그 미국 노동자들에게 좀 안 좋았던 무역협정들, 여기에 반대했던 경험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새로 짓는 공장들이 사람 대신 로봇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게 과연 노동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통해서 수백만 대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이나 창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숨기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그 폭스콘 사례는 이런 걱정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들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의 주요 협력업체잖아요, 폭스콘이.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중국에 있는 한 대형 공장에서 이미 6만 명의 인력을 로봇으로 바꿨다고 해요. 6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완전 자동화된 공장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와, 6만 명이라니. 폭스콘 CEO는 심지어 AI 덕분에 기업들이 이제 굳이 인건비 싼 나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까지 했어요. 로봇이 대부분의 제조 작업을 다 할 테니까요. 아, 그럼 이게 단순히 공장, 제조업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조업을 넘어서 다른 분야로도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데 샌더스 월을 특히 운송업계를 주목하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요. 맞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럭 운전사,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사분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거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요. 이게 더 이상 그냥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막 들고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페덱스가 오로라라는 회사랑 손잡고 댈러스 휴스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 벌써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월마트는 게이틱이라는 회사랑 아칸소에서 단거리 자율주행 배송을 하고 있고 또 이케아는 코디악 로보틱스랑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배송을 시험 중이고요. 정말 여러 군데서 시도하고 있네요.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는 LA나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여러 도시에서 이미 운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인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화이트 칼러 직업군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사무직까지요? 네. AI 분야에서 꽤 앞서 나가는 회사 중 하나인 엔트로픽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예측하기를 앞으로 5년 안에 AI가 모든 화이트칼라 신입 직원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안에 절반이요?
와, 이건 정말 네, 상당히 충격적인 예측이죠. 이게 AI가 소위 머리 쓰는 일까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요. 샌더스 의원도 이런 전망들을 그냥 넘기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줄여서 헬프위원회라고 부르던데 이 위원회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요. 네, 그 보고서 내용이 꽤 구체적이죠. 맞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AI나 자동화, 로봇 기술 때문에 미국에서 거의 1억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아휴, 이게 규모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와닿아요. 예를 들어 간호사의 40%, 트럭 운전사의 47%, 회계사의 64%, 교사 보조원의 65%, 심지어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89%까지 대체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들도 많고요. 와, 89%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업계 리더들조차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기업 CEO들도요? 네. 포드 자동차 CEO 짐 팔리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 모든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말 그대로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절반이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취미 삼아 일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AI와 로봇이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까지 했어요. 아, 정말 극단적인 예측인데요. 빌 게이츠 역시 비슷하게 예측했죠. 10년 안에 제조, 배송, 식량 생산 같은 대부분의 일에 인간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샌더스 의원이 던지는 질문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만약에 이런 예측들이 절반만이라도 현실이 된다면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병원비, 식료품비, 집세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샌더스 의원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뇌수술을 하는 전문이든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돈만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에서 얻는 보람이나 성취감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인간 존재의 이 중요한 측면, 즉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 가치가 만약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정말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샌더스 의원은 AI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비인간적 영향, 영어로는 Dehumanizing Impact라고 하던데 이걸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인간적 영향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깊은 우려인 거죠. 와, 기술 발전이 인간의 본질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샌더스 의원이 기술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러다이트는 아니에요. 러다이트는 산업혁명 때 기계 부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샌더스 의원은 기술 발전이 여러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중요한 건 그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아,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효율성만 높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샌더스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의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금 삭감 없이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주 4일 근무제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이죠. 근거가 꽤 설득력이 있어요. 1940년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미국에서 정착된 이후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무려 400%나 향상되었거든요. 400%나요?
와, 네. 근데 AI와 로봇은 이 생산성을 앞으로 더 끌어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노동자들이 더 짧은 근무 시간을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공유하자는 거죠.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어떤 정당한 배분이라는 관점이군요. 흥미롭네요. 다음 제안은 뭔가요? 두 번째는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독일 모델을 예로 들어요. 독일 모델이요. 네,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5%를 선출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회사 안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거군요. 그렇죠. 샌더스 의원은 만약에 테슬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있었다면 일론 머스크한테 그 천문학적인 보상 패키지를 그냥 승인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꼬집기도 하고요. 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면 기술 도입의 방향이나 속도도 조절하고 그 이익이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제안도 있나요? 네, 세 번째로는 대기업의 이익 공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하는 회사 주식의 최소 20%는 소유해야 한다, 이런 제안이에요. 20%요? 꽤 높은 비율인데요? 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소수의 아주 부유한 주주나 오너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직원 소유권, 그러니까 Employee Ownership 모델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자는 거예요. 직원 소유권 모델이요? 네, 노동자들이 직접 사업체의 주인이 되거나 공동 소유자가 되면 아무래도 최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믿음에 기반한 제안입니다. 이 공유나 소유권 확대를 통해서 부의 집중을 좀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마지막 제안은 뭐였죠? 다섯 번째는 바로 로봇세 도입입니다. 로봇세요? 로봇한테 세금을 매긴다는 건가요? 개념은 간단해요.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는 그런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기업에게 부과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거둔 세금 수입을 기술 변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 이분들의 재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이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업들에게 기술 도입한다고 세금 깎아줄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제안들을 종합해보면 샌더스 의원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뭘까요? 돼요. 맞아요. 기술 혁신이 가져올 그 엄청난 부와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걸 막고 사회 전체,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샌더스 의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I와 로봇공학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변화가 소수의 억만장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도록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조업부터 운송업, 심지어 화이트칼라 직종까지 아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인간 존재 자체에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까지도 우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주 32시간 근무제,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익 공유와 직원 소유권 확대, 그리고 로봇세 도입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샌더스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런 논의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삶과 일터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게 거의 확실하니까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주로 경제적인 재분배나 노동자의 권한 강화 같은 어떤 구조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가 슬쩍 언급했던
비인간적 영향이라든지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 제정이라는 표현처럼 만약에 AI 때문에 일의 개념 자체가 혹은 인간의 기여라는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런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개인으로서 혹은 공동체로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